저는 40년 정도의 리서치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젊은 날부터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병호 TV 보시는 분들 제가 365일 동안 며칠이나 쉽니까? 방송을 안 합니까? 365일 동안 며칠이나 쉬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매일 8시간 10시간 정도 연구하고 학습을 한다는 이야기. 그게 축적돼 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이 되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지적인 역량이 되는 거죠.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자료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가이드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의견이 다른 부분들은 제치시고 어른이 같은 부분들은 수용하셔 가지고 투자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엄청난 정보가 여러분에게 공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엄청난 정보입니다. 이런 것이.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다룰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런 중요한지 이거를 함께 이런 방송을 보는 사람하고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획기적인지를 그렇게 이런 정보를 변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엄청난 돈이 이런 풀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돈이 이런 하늘로 가겠습니까? 태평양으로 흘러가겠습니까? 그 돈이 전부 다 자산시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주식시장이나 가상화폐 거래소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겠죠. 그 돈이 여러분 지금 얼마가 대기하고 있는 거 하니까 무려 4조 7천억 불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성 자금이. 지금 미국의 이런 통화량이 6조 7천억 불 정도 됩니다. 엄청난 돈이 여러분들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자를 따박따박 주니까 대기하고 있는데 이자가 여러분들 받는 게 줄어들게 되면 이 돈이 다 방출이 돼 가지고 위험자산을 찾아갈 거라는 겁니다. 미국 내에 지금 대기 중인 자금 거의 현금하고 같죠. MMF 머니 마켓 펀드 그게 여러분들 7조네요. 7조. 7조 이게 잘못 썼네요. 7조. 유통되는 화폐량 통화량만큼 큰 돈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7조 3673억 불 정도가 투자 대기 상태인 겁니다. 2025년 10월 15일 간격으로 역사상 최고의 이런 대기 자금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상 최고의 so much money 영어로 이렇게 많은 돈이 금매에 투입된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에 투입된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 투입된 것도 아니고 이게 정권거래소라는 이런 데 여러분들 계좌에 다 여러분들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대기하고 있느냐. 4% 정도 이런 데 이자를 따박따박 주니까 위험자산을 어마어마한 돈이 여러분들 역사상 전무후무한 돈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심각하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대기하고 있거나 이렇게는 여겼는데 이 의미를 한 분이 정확하게 이름 정리했기 때문에 자산시장의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So much money. 에미 닉슨이라는 아주 미녀가 이렇게 글을 올리셨네요. Not in gold, not in bitcoin, not in stock, not in real estate. 머니마켓 펀드에 너무나 많은 캐시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들 대기 자금 가운데 상당수가 goes somewhere else 어딘가에 여러분들 흘러 들어갈 겁니다.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주의를 하셔가지고 좀 집중하셔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There is so much money. 어마어마한 돈이름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시라도 들어가게끔.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자율은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들 자금 가운데 상당히 많은 돈이 흘러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탁월한 제가 볼 때 거의 천재급 인사입니다. 사나카 안슬렘 페레라 이름이 좀 복잡하네요. 작가이자 기업가이자 투자자인 이분이
이 문제를 해박하게 이름 정리했기 때문에 야 어떻게 이렇게 말끔하게 글을 정리할 수 있을까. 샤나카 안슬렘 페레라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7조 4천억 불 미국의 숨겨진 유동성 폭탄이 모든 시장 가정을 다 단박에 뭐 해버릴 수 있겠습니까?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본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숫자가 지금 숨겨져 있는 겁니다. 대중들은 그것이 갖고 있는 폭탄급 영향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장문의 글을 쓴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돈이 1998년도에 1조 3천억 불이 여러분들 MMF가 풀려가지고 기술주 버블이 터졌습니다. 시작이 됐고 2003년도에 2조 1천억 불 정도의 MMF가 여러분들 방출이 돼가지고 주택시장에 이런 불이 붙었습니다. 2009년도에 3조 8천억 불 이런 MMF가 이런 방출이 돼가지고 모든 자산이 300% 정도 뛰었습니다. 2025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7조 4천억 불의 MMF 자금이 지금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에 힘입어 가지고 지금 방출 임박했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기회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과 방송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제가 기쁜 것은 이런 천재급 인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재급 인사들의 통찰력과 진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기회를 여러분들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폭발적 효과를 이분이 명확하게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장문에 그랬어. 그럼 핵심이 뭐냐 딱 세 줄 내지 네 줄로 이런 하면은 7조 4천억 불 규모의 대기성 자금 머니마켓 펀드가 미 연준의 수차례 걸친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대 규모의 유동성 화약고입니다. 금리가 수차례 인하돼 가지고 그동안 MMF의 대기성 자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누리던 수익률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 막대한 자금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자산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 자본의 최종 목적지는 유한한 공급과 절대적인 희소성을 가진 비트코인으로 이는 단순한 투기가 아닌 금융 시스템의 연력학적 필연성이며 비트코인 가격의 미지의 영역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해석을 각자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그 돈이 풀리는 겁니다. 그 돈이 풀리서 여러분들 금으로도 가고 은으로도 가고 부동산도 가고 주식도 가고 비트코인도 가고 다른 암호화폐도 가겠죠. 핵심적이냐. 현재 대기 상태에 있는 7조 4천억 불 달러의 유동성 자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자본 재배치를 낳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뉴스지 않습니까 여러분. 4%대 여러분들 이자를 따박따박 주니까 MMF 계좌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3.8%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여러분 0.25% 0.50% 이렇게 계속해서 한 세 차례 정도 낮아지게 되면은 이 자금이 MMF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7조 4천억 불의 MMF는 금융시장의 유동성 폭탄입니다. 현재 7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MMF 자금은 5% 플러스의 수익률을 얻으며 마른 하약고 상태로 대기 중입니다. 이 자금은 금리 인하라는 중앙은행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 역사상 가장 큰 자본 재배치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과거 미 연준 금리 인하 시기를 볼 때 7조 4천억 불 규모의 자본 흐름은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가늠하셔 가지고 여러분의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인하하는 경우 MMF의 자금은 희소성 있는 비트코인으로 연력학적 필연성을 가지고 이동할 것으로 봅니다. 이 양반의 예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디스카운트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위험 자산을 찾아서 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자금 흐름은 프라임 브로커리지, 연금, 기금, 국부펀드 등의 기관 파이프를 통해서 폭포수처럼 자산에 배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관 자금의 궁극적 종착지는 이곳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수조 달러의 유동성 자금이 흘러올 때마다 자산 가격이 폭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수조 달러의 자금이 방출이 될 때 이번이 가장 규모가 큰 겁니다. 이번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에 1조 3천억 불이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높은 금리에 MMF에 대기하고 있던 자금이 방출이 돼 가지고 기술주 버블이 점화가 됐고 2003년도에 2조 1천억 불이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위험 자산을 여러분들 찾아서 방출이 돼 가지고 주택 강풍이 시작됐고 2009년도에 3조 8천억 불이 여러분들 풀려 가지고 모든 자산 에브리싱 랠리가 이런 발생해서 3배 정도가 뛴 겁니다. 2025년도에 7조 4천억 불이 규모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대 규모의 자본 방출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 거냐 이야기죠. 연력학적 필연성이라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큰 마른 하얗고 드라이 파우더가 문명의 가장 희소한 자산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방아쇠는 작동 중인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입니다. 타이밍은 채권 시장이 이미 가격을 매겼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MMF가 기존의 수익률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과는 연력학적 필연성입니다. 용수철이 풀리면 가격 발견은 미지의 물리학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히 글 쓰는 재주도 뛰어나신 분이네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역사적 전환기를 경험하는 거죠. 7조 4천억 불의 폭발 장치는 모든 시장 가정을 무너뜨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런 핵폭탄급 숫자인 겁니다. 인류 문명 역사상 가장 큰 자본 재배치 이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방아쇠를 쥐고 있는 문명적 규모로 감긴 용수철입니다. 그걸 푸는 순간 용수철이 그냥 솟아오를 겁니다. 패드가 여러분들 1.5%포인트 2.0%포인트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MMF의 수익은 연간 1,000억 불에 1,400불 정도가 이자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감내할 수는 없는 겁니다. MMF 자금의 1%가 재배출이 되면 740억 불 정도가 자산시장으로 흘러갑니다. 10%가 이런 방출이 되게 되면 7,400억 불입니다. 20%가 여러분들 방출이 되게 되면 1조 4,480억 불 달러가 위험자산으로 투입됩니다. 자금 흐름은 조금씩 흐르지 않습니다. 댐이 무너듯이 기관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폭포수처럼 자산시장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MMF는 기간 구조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프라임 브로커리지가 자산 할당 비율을 재조정합니다.
연금 자금이 여러분들 자산 할당을 제조를 합니다. 상장 기업들이 본인의 여러분 내부 유보 자금을 다시 여러분 재배치하는 겁니다. 국부 펀드가 여러분들 더 높은 수익을 위해 가지고 자산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매도 압력 없이 계속 유입되는 이더리움 여러분들 현물 ETF나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이제 뭐 두고 봐야겠지만 뭐 불가피하다는 거죠. 금리 인하가 지금 여러분들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은 이미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3개월물 수익률이 지금 5%대에서 3%대로 지금 내려간 겁니다. 이미. 자본은 숙고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그냥 튀어나가 가지고 이런 금에 들어갈지 부동산에 들어갈지 주식에 들어갈지 채권에 들어갈지 비트코인에 들어갈지 개봉박 둔 겁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사람이네요. 호주에 기반을 두고 활동한 분인데 실력이 글을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탄탄한 실력을 가진 분이네요. 이분이. 오늘 처음 소개하는 겁니다. 공병호 TV에서는. 그게 뭐 정청래가 어떻고 추미애가 어떻고 다 좋은데 어마어마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몇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폭발. 이분이 여러분들 오늘하고 여러분 어제 올렸던 몇 개의 글을 별도로 계속해서 다룰 만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맥락이나 주장의 콘텐츠는 되게 비슷한데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7조 4,812억 억 달러의 대기성 자금이 지금 있는 겁니다. 대기성 자금이. 어마어마한 대기성 자금이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야 이게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대기성 자금이 있냐. 대기성 자금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이제 아주 실력 있는 분이네요. 책도 쓰고 작가 역할도 하고 뭐 이게 여러분들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4%대 미국 국채 3개월물이 9월 말 4%대에서 이제 금리가 낮아지니까 3.81%까지 폭락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더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MMF를 탈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렇게 머니터리 싱귤레리티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기관 투자자의 86%가 디지털 자산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뭐 이렇게 이름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11시간 전에 올린 글인데 한번 보시죠. 그럼 핵심 메시지가 뭐냐. 미 연준의 금리 인하로 3개월 밀 국채 수익률이 4%대 3.81%로 폭락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기성 자금인 7조 4천억 불의 MMF 자금이 가만히 대기할 수가 없습니다. 유동성 폭탄이 발사일보 직전입니다. 이러한 자본의 대규모 이동은 기간적 필연성의 인계값을 넘어서 연금, 기금, 국부펀드들이 수익을 찾아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위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돈의 기능이 분리되는 단일 통화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 달러, 유로, 원화, 엔화, 위안화 전부가 다 약세가 되는 겁니다. 법정화폐의 타락인 겁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어 가지고. 그래서 경화자산 금이나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금융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경화를 여러분들 사람들이 더 원하는 그런 쪽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죠. 7조 4천억 불 유동성 폭탄이 터지면 기간적 필연성의 인계값을 넘었습니다. 기간적 필연성의 인계값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기관들이 자기 자산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재편성해야 되는 그런 쪽에 내몰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방아쇠가 뭐냐 이런 것을 방아쇠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입니다. 3개월 국채 수익률이 4%대에서 드디어 3.81%로 폭락했습니다. MMF가 그냥 대기하고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금이 여러분들 MMF를 벗어나 가지고 자본시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본의 움직임. 수익률이 붕괴된 MMF 자금 머니마켓 펀드는 금시장 사모부채시장 등 모든 무이자 수익률 대안으로 파편화되어 이동하고 있고 7조 4천억 불 시스템 내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잠재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흘러들어갈 거냐 이야기.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돈을 굴리는 연금 기금 국부펀드 이런 데가 기관이 인식이 크게 바뀐 겁니다. 이런 기관의 86%가 이미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지 않는 것은 신탁 의무 태만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간적 필연성의 인계값에 도달했습니다. 고객에게 신의 성실의 원칙을 다해 가지고 고객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 의무를 위반하는 거라는 이야기죠. 돈의 기능이 분리되고 단일 통화 제도가 저무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새로운 경하의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통화 구조의 변화, 교환 매개체, 회계단위, 가치 저장 수단 등 돈의 세 가지 기능이 전문화된 기술로 분리되는 단일 통화의 종말을 맞아 큰 여러분들 통화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주권 통화와 함께 작동하는 계층화된 통화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화가 여러분들 정부가 결정한 것이 시장의 선택에 의해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부분이 대체가 되는 거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1914년부터 1944년 영국의 파운드화에서 미국의 달러의 전환에 비견되는 50년 준비통화 전환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갖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무리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이런 인사이트를 갖기가 힘든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오늘 가치 있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통화 제도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못 느끼는 겁니다. 그냥 달러 가치가 계속 내려가네 원화 가치가 계속 내려가네 그 수준 정도인 겁니다. 그걸 해석해 주는 겁니다. 현재 변화는 1914년부터 1944년에 파운드에서 달러의 전환에 비결되는 50년 준비통화 전환의 초기 단계에 있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들 법정화폐는 정부가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선택한 글로벌 통화가 여러분들 부상을 하는 겁니다. 시장이 선택한 새로운 돈의 경도 기준이 되는 그런 화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포트폴리오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하는 겁니다. 제로에서 OS 20% 정도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배정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동안 좀 미심쩍게 느끼신 분들이 이렇게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 어마어마하게 스마트한 분입니다. 큰 변화가 휘몰아치는 겁니다. 이런 변화에서 기회를 잡는 자하고 잡지 못하는 자 사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겠죠. 기관들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수익률이 붕괴하고 있는 MMF의 7조 4천억 달러는 이제 수익을 찾아 나설 미로 간단합니다. 현재 미국에 유통되고 있는 여러분들은 광의의 통화가 6조 7천억 불인데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7조 4천억 불입니다. 시중에 통용되고 있는 통화만큼 돈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5%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그냥 MMF에 있었는데 짭짤하니까 금리가 낮춰지면서 수익률이 3%대가 깨진 겁니다. 앞으로 두세 차례 더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MMF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돈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제 수익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자본은 하나의 자산으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개를 찾아 나서겠죠. 어떤 사람은 금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주식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모부채로 가고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단일 통화제도가 크게 휘청거리는 겁니다. 단일 통화제도의 종말이라고 표현했네요. 여기. 단일 통화제도의 종말. 이것은 비트코인 대 달러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립적인 결제 레이어가 주권 통화와 함께 작동하는 계층화된 통화구조의 출현입니다. 병행한다는 거죠. 우리는 50년의 준비 통화 전환 1914년부터 1944년까지 파운드의 달러의 전환에 비견될 만한 전환에 3년에서 5년 차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변화의 와중에 있는 겁니다. 단일 통화 제도가 종언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글렌트 카돈이라는 분이 자본업계에 있는 펀드 매니저도 하고 여러분들 부동산도 하시는 좀 지명도가 그래도 있는 분이래요. 120만 정도가 팔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7조 달러 정도의 MMF 자금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게 will go somewhere 어딘가에 갈 것인데 흘러들어가요. 왜요? 어디입니까? 골드, 비트코인, 리얼 에스테이트 스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돈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더 높은 수익을 흘려가지고.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다른 분이 이름 올린 글을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돈이 많은데 이 돈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냐.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레이츠 캄다운 7도 달러 will go somewhere 어디로 갈 거다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투자자가 갈림길에 선 거죠. 투자자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대개 제 방송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야, 이 보시라고요. 글로벌 유동성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글로벌 유동성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니까 금값이 올랐다 이야기죠. 그런데 비트코인을 왜 이렇게 죽을 쓰고 있지? 그게 누군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걱정 마라. 비트코인 한 2, 3개월 차이를 두고 따라가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글로벌 M2가 이런 폭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근데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준은 이런 이야기 이 정도 수준이었죠. 글로벌 M2가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늘어나는데 금은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비트코인 왜 이렇게 비싸요? 비트코인이 죽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수준 이야기한 것을 오늘 여러분 명확하게 이 양반이 정리한 겁니다. 비트코인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통화제도 자체가 크게 휘청거리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의 7조 4천억 불이라는 그런 여러분들 유동성이 공급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또 글을 올린 겁니다. Great Migration from Promise to Proof. 법정 화폐란 것은 약속한 거지 않습니까? 약속으로부터 프루프 증명으로 위대한 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 거죠. 법정 화폐는 그냥 프로마이저 국가가 약속한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못 믿겠다는 겁니다. 불신하는 거죠. 그 대신 에너지에 기반대가 채굴에 기반을 둔 비트코인을 프루프로 알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프루프가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이 글을 쓴 겁니다.
기록적인 7조 4천억 불 정도의 머니마켓 펀드와 38조 원의 미국 국가부채는 금융 시스템 내에서 정책 실패와 수학적 희석이 불가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 가능한 희소성 이벤트가 실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법정 화폐를 못 믿겠다는 거죠. 1년에 이런 7% 8%를 찍어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이런 금값의 폭등인 겁니다. 검증 가능한 희소성 이벤트가 이번에 여러분들 금은 검증이 가능하니까 희소하니까 상대적으로 희소하니까 그 이벤트가 일어나고 다음 이벤트가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수익을 찾아 움직이는 이 거대한 유동성은 MMF는 신뢰가 멸종한 시대 법정 화폐가 추락한 시대에 자산의 무결성을 증명할 수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프린트로 찍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이 아닌 쪽으로 흘러갈 거란 겁니다. 따라 투자자는 서류상의 청구권이 아닌 수학적 희소성을 통해 증명으로 보장되는 세상의 기반을 선택해야 되는 위대한 이주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위대한 이주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죠. 어차피 인생이라는 선택을 하는 거니까. 안 보이는 걸 믿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를. 제목이 여러분들 아주 근사합니다. From Promise to Proof. 법정 화폐는 프로마이즈 약속이거든요. 약속으로부터 프루프 증명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증명으로. Great Migration. 위대한 이주 앞에 투자자들이 서 있는 건 모르면 뭐 관계없는 거고 조금 더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시 경제적 실패 막대한 부채 누적과 유동성이 7조 4천억 불 정도의 대기성 자금이 증명 가능한 희소성 이벤트를 실행시켰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38조 달러에 달하고 연간 이자가 1조 달러에 달하는 수학적 희석 상황에서 정책 실패를 불가피하고 약속 프로마이즈를 여러분들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증명 기반 자산 금이나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이는 배경이 될 것으로 봅니다. 기록적인 7조 4천억 불 정도의 대기성 자금의 잔고는 정책 실패 시에 단일 위험 자산군으로 유입되는 조류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 에너지고 현재 가격 움직임은 투기적 관계가 아닌 거시적 유동성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이런 폭발하게 되면은 경화 자산을 향해서 나갈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자산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MMF 자금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감소하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현물 ETF에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고 그리고 금값이 상당 수준 계속 유지되는 등 검증 가능한 방아쇠 세트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의 도피 속도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글로벌 지금 자금은 투자자들은 약속의 시대 법정 화폐의 시대 증명의 시대 검증 가능한 희소성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명목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약속 기반의 세상에서 법정 화폐에 대한 신뢰가 멸종함에 따라 이제 자금은 암호화폐적 감사와 불변성을 통해 무결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산으로 가격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이동은 단순히 리스크온 투자가 아니라 약속으로 구축된 그동안의 세상에서 증명으로 보장된 세상으로 넘어가는 문명적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고 투자자들은 코드와 청산의 불변의 장부를 선택해야 될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기회를 잡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기회를 놓치겠죠. 그죠? 그죠?
글도 참 잘 쓰네요.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큰 그림을 우리가 읽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약속에서 정명으로 대이동, 이런 키워드를 딱 잡아내는 것이 엄청난 실력인 거죠. 가격이 유동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다. 글로벌 유동성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오른 것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광기가 아니고 종이 대 현실인 겁니다. 글로벌 자본은 이제 자산의 무결성을 증명하는 자산을 향해 가격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시대 검증 가능성이 새로운 수익률입니다. 대세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MMF 자금이 반드시 유출될 겁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계속 이런 돈을 집어넣는 겁니다. 금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이런 국가 부채가 줄어들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금리가 여러분들 인상이 본격화되면 MMF 잔고가 감소할 겁니다. 암호화폐 등의 현물 ETF의 자금 유입이 급증합니다. 금값이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동시 발생한 자본 도피 속도를 점화시킬 것입니다. 바로 약속 기반의 종이 돈으로부터 정령 기반의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겁니다. 정명 기반 자산, 프루프 베이스드 에셋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검증 가능하고 방어 가능하며 유동성 주도형 패닉 상황에서 담보가 되는 것은 비트코인과 인도 가능한 금입니다. MMF 잔고가 감소하고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 영역으로 사라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포지셔닝을 본격적으로 확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거지. 돈의 흐름이란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돈의 흐름이란 것이. 특히 여러분들 돈의 흐름을, 이것은 리스크 온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으로 구축된 세상에 정명으로 보장된 세상으로 문명적 운영체제가 업그레이드되는 것입니다. 갈림길에 여러분은 서 있습니다. 당신의 기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서기와 청구권에 깨지기 쉬운 장부 또는 그 길을 선택하든지 코드와 청산의 불변의 장부를 선택하든지 그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위대한 이주가 진행 중입니다. Great Migration from Promise to Proof란 표현을 쓰죠. 약속으로부터 이렇게 아주 큰 흐름을 딱 이렇게 정확하게 짚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여러분들 집어내네요. 패러다임이 어마어마하게 전환을 크게 하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큰 그 시점 흐름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간은 상당히 귀한 시간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다뤘죠.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금 여러분들 보유액을 증가시켜 가지고 한 30년 만에 미국채 보유 비중하고 금 보유 비중이 역전하거든요. 역전하는데 이거를 뭐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는데 이게 의미를 이제 명확하게 된 겁니다. 미국 국가 부채 이런 감당을 할 수가 없이 늘어나는 겁니다. 5년 내에 10조 불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뭐 지금 한
48조 불이 되니까 50조 불이 되는 거네요. 50조 달러. 그죠? 예. 신뢰 위기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든 것. 아주 여러분들 해석을 세상은 명목화폐와 중앙화된 권위의 신뢰 기반 운영체제에서 프로마이저 약속에서 정명 기반으로 검증 가능한 희소성 네트워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프루프로. 미국의 막대한 부채와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가 이 전환의 배경이고 양자 컴퓨팅의 발전은 권위보다 검증이 우세한 체제를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포트폴리오의 중력은 종이 돈의 평일성이 아닌 비트코인과 금이 제공하는 최종성의 가격을 매기는 검증 가능한 자산으로 이동 중이고 검증이 새로운 수익률이 되는 위대한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지 않습니까? 그죠? 탁월한 여러분들 해석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고 법정화폐의 신뢰 위기고 그런 여러분들 추세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약속의 시대로부터 정명의 시대로 이동하게 되고 이제 그런 와중에 MMB의 이런 7조 4천억 불이 풀리게 되게 되면은 프루프에 기반을 둔 자산의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상의 운영체제가 신뢰에서 정명 기반의 검증 가능한 희소성 네트워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명목화폐, 종이금속, 고전 컴퓨팅 세 가지 영역이 모두 다 실패한 겁니다. 이 모든 실패를 대체하는 것은 검증 가능한 희소성 네트워크고 이것은 권위나 약속이 아니고 정부가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선택한 수학적 정명에서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양자 컴퓨팅의 역할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뭐 정부의 정책 효과도 다 이런 예측 가능하게 되는 거죠.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 해석한 겁니다. 큰 변화가. 최종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을 사람들이 선호할 거라는 이야기죠. 40조 불의 미국 부채 돌파와 같은 정책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본 이동의 속도는 더욱더 상승할 것이고 포트폴리오의 중력은 종이돈이 아니고 금이나 BTC 등 최종성의 가격을 매기는 검증 가능한 레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미 기관들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자기의 자산 활동에서 희소성 자산을 대거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자산을 재배치할 겁니다. 그러나 주권 국가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선전선동을 동원해 가지고 자국 화폐의 가치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프로파간다 선전선동을 하겠죠. 그러나 게임은 이미 상당 부분 그냥 정리가 돼버린 겁니다. 권력 이동이 이루어진 거죠. 신뢰에서 정명으로 텔레비전에서 아무도 다루고 싶어하지 않는 사실은 미국 국가의 부채 그다음에 종이 돈의 여러분들 위력 약화 그다음에 여러분들 양자 컴퓨팅의 등장 이런 세 가지 요소를 대개 언론들은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뭐가 일어나겠느냐. 포트폴리오의 중력이 무게 중심이 검증 가능한 레일로 이동합니다. 약속으로부터 검증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나 금고에 보관된 금속 감사 가능한 예비금으로 토큰화된 담보들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기관 자금이 알고리즘적 희소성으로 이동하는 동안 주권 국가들은 선전 활동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그런 것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숨기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양자 컴퓨팅이 활성화되면 정책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때문에 정부가 통화정책을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이런 과거처럼 통화 가치를 희석시켜서 자신들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원화가치 자산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러가치 자산 올리고 여유대금 비트코인 조금 사놓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딴 거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너무나 복잡하게 어렵게 여러분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있으면 달러 표시 여러분들 미국의 성장주도 좀 사놓고 그동안 여러분 이야기했던 걸 다 집대성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 양반이 더 근사하게 설명을 해 준 겁니다. 성장주 투자해야 되고 달러 자산에 투자해야 되고 비트코인이 이런 자기 자산 조금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되고 변동성이 크니까 너무 많이 말고 금을 갖고 있으면 또 괜찮고 어떻든 원화 자산은 계속 줄여야 된다 이야기죠. 달러 자산보다 원화 자산 줄이기 훨씬 더 심할 테니까. 그러나 그 전까지는 계속 언론들은 다 침묵할 거다 이야기죠. 국가도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런데 눈을 못 돌려. 그래서 오늘 방송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국가들은 국가 차원에서는 이런 걸 절대 이런 공개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명합니다. 한국 사람 미정시에 투자 많이 하는 거 엄청나게 현명한 거죠. 비트코인 사는 거 엄청나게 현명한 거죠. 가상자산을 125조인가 145조를 외국으로 보낸 거 다 여러분들 똑똑한 거죠. 외국으로 보면 다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을 테니까 달러 표시로. 포트폴리오의 중력이 검증 가능한 레일로 이동합니다. 법정 화폐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거죠. 기간 자금이 알고리즘적 희소성으로 이동하는 동안 주권 국가들은 또 여러분 주류 언론들은 계속 이래서 비트코인이 위험하고 뭐 변동성이 크고 정신 나간 인간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프로파간다를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여론 관리를 할 거란 이야기죠.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대로 일어나는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하드캣과 금괴에는 라이벌이 아닙니다. 이들은 함께 돈 물질 수학이 누구를 믿을 수 있을지가 아니고 무엇을 증명할지의 가격이 책정되는 다섯 번째 차원의 인프라를 형성합니다. 두 개는 여러분들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인사이트네요. 마당 미국의 부채가 40조 원을 달파하고 양자 컴퓨팅이 활성화되고 금에 대한 물리적 불염이 지속되면 자본 도피 속도는 더욱더 상승할 겁니다. 전부가 다 여러분들 뭐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실현되고 있는 거죠. 역사가 쓰게 될 헤드라인 검증이 새로운 수익률입니다. 검증 가능한 에셋, 검증 가능한 자산. 전부 다 검증을 안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목소리 높이더만 한 놈도 먼저 검증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하고 사기하고 조작인 거죠. 그런 시대가 저물었다는 겁니다. 검증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검증을.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역사는 검증 가능한 자산으로 다 이동한다는 것. 사람들이 다 깨우쳐 가지고. 종이시장은 편의성의 가격을 매기지만 정부가 그냥 매기지 않습니까? 물리적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은 최종성의 가격을 누가 매깁니까? 사람들이 매기지 않습니까? 이 마이그레이션 이주는 조용히 시작되었고 이제는 한꺼번에 일어날 것입니다.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원자와 수학은 여전히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원자와 수학은 여전히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여러분 진실을 말을 안 하려고 해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정부가 약속한 대로 돈이 종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정부가 저희들이 가격을 정해서 이건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프로마이저 약속했는데 그게 쓸데없는 거다. 프로마이저 투 뭐죠 프루프 검증 가능한 거. 네 말 못 믿겠고 정부 말을 어떻게 믿냐. 검증 가능한 거. 검증 가능하잖아요. 비트코인처럼 검증 가능하잖아요. 수학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안 믿겠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믿냐 이야기죠. 법정 화폐를 어떻게 믿냐. 종이 시장은 편의성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매긴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과 이런 금괴는 뭐죠. 시장 사람들이 가격을 매긴 겁니다. 시장 사람들이 가격을 매긴 쪽으로 자산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본 도피 속도라 부르네. 캐피탈 플라이트 벨로시티. 자본 도피 속도가 가수가 될 겁니다. 예. 여러분 진짜 흥미진진한 시대를 살게 된 겁니다. 저도 매일 방송하면서 이런 생각해 보시죠. 매일 방송할 거리를 어떻게 저렇게 2시간 떠들 수 있는 걸 만들까. 예, 진짜 다이내믹합니다. 정말 이 양반처럼 글 읽으면 진짜 야, 참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할까.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하면 이렇게 글을 명쾌하게 이런 해부를 할까. 정말 여러분들 멋지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 진로라는 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 진로가 다 정신 나가가지고 그렇게 뭐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금시장 폭발의 교훈. 금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것도 아주 독특하게 해석하네요. 금시장 폭발의 교훈. 올라갔다 지금 이제 금시장이 좀 조정되지 않습니까. 금 가격이. 이거를 여러분들 이분이 또 예. The Great Monetary Rotation. 예. 로테이션이 시작됐다 이야기죠. 예. 보시죠. 엔화 약세와 같은 명목 화폐의 가치 하락이 7조 4천억 불을 MMF를 보유한 기관들의 수익 사냥을 촉박해서 거대한 통화 로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엔화가 계속 약세가 될 거다. 달러화가 약세가 될 거다. 원화는 훨씬 더 심하게 약세가 될 거다. 자본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최근 금의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10만 8천 불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비주권것 희소성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했고 지금 전 세계 기관의 86%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노출내리면서 새로운 인플레 방어 인프라의 전환이 검증되었습니다. 이 같은 파열음은 1914년 파운드 달러 전환에 비견되는 역사적인 디지털 통화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엔화의 움직임과 그리고 비트코인 ETF 유입이 향후 비트코인을 20만 불 정도의 가격 인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좀 독특하게 해석을 했네요. 통화 로테이션이 시작됐고 금값의 조정은 비트코인의 비주거적 희소성을 부각을 시켰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엔화도 약세가 되고 달러보다 약세가 되고 명목화폐의 가치 하락이 기관들로 하여금 다른 자산을 찾도록 만드는 겁니다. 가치가 보존될 수 있는 희소성 자산으로 자신의 자산 배당에서 희소성 자산을 배당하는 겁니다. 예. 미디어가 골드 클래시라고 명명한 금의 5.3% 가격 하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10만 8천 불 수준을 유지해서 비주권적 희소성으로서 가치를 이미 증명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엔화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72%였습니다.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할 때 엔화가 가격이 하락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통화 약세의 방어수단 해지수단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제 달러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달러하고 그다음에 그런 다른 대체 통화들이 함께 병존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거대한 통화 로테이션이 시작되었고 시스템이 지금 파열되고 있습니다. 금은 조금씩 하락하고 비트코인을 버티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86%가 2025년 디지털 자산 배분을 보유하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75%는 노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GDP 대비 국가부채가 230%로 그리고 13조 9천조의 부양책을 펼치고 그리고 가치 하락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엔화는 계속해서 약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엔화하고 비트코인이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7입니다. 대체관계에 있다는 거지. 이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조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조하셔가지고 이것은 단순한 로테이션 뭘 하나 사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계층화된 통화 진화에 해당합니다. 일본처럼 명목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기관이 수익 사냥에 나서게 되고 그러면은 희소성 있는 자산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피한 겁니다. 여러분들 정리를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보셔야 될 것은 엔화가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지 그리고 블랙록을 비롯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이 주당 20억 불 이상 계속 유입되는지 이런 시나리오가 만족되게 되면은 개당 20만 불 정도는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봅니다. 구세대는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키텍처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파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에 해당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주 대단한 그런 전문가 이야기를 종합해 가지고 현재 미국에 이제 유통되고 있는 통화 총량이 한 6조 7천억 불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9조 불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오늘 보시다시피 대기성 자금이 무려 7조 4천억 불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기성 자금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 2차례 또 내년에는 몇 차례가 있을지 모르는데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속이 되면은 그 대기성 자금들이 기대하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MMF를 벗어나 가지고 다양한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제 그 자산 시장에 흘러들어갈 때 법정 화폐의 불신과 맞물려 가지고 약속으로부터 검정으로 그렇게 자산 검증 가능한 자산 검증에 기초한 자산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규모가 7조 4천억 불이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인 겁니다. 그래서 자산시장이 대폭발할 것 같아요. 자산시장이.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고 그다음에 복습 한 번 더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내일도 새로운 주제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